유네스코 월드 내추럴 헤리티지의 제주도와 함께 선정된 테이블 마운틴은 케이프타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남아프리카 국립공원인 South African National Parks가 24년 3월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12월에서 24년 1월까지 케이프 포인트와 볼더스 비치,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을 포함한 관광객이 170만 명을 넘었다고 했음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운영회사인 테이블 마운틴 에리얼 캐리얼 케이블웨이에서는 24년 케이블카 탑승객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인기 있는 관광지임이 분명합니다. 테이블 마운틴 정상부는 좌우로 약 3km 정도 뻗어 있고 면적은 약 3,000헥타르 91만 평 정도로 256만 평인 여의도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정상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모두 돌아보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길은 자연 그대로이기에 울퉁불퉁해서 트레킹화 정도의 튼튼한 신발과 물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부에서 아무 장애물 없이 케이프타운 시내 대서양 등 360도를 조망할 수 있으며 간간히 대서양에서 만들어진 안개가 몰려와 정상부를 때때로 감싸돌 때는 이곳이 이승이 아닌 듯한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안개지만 희망봉 남단에서 시작하여 앙골라까지 해안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벵겔라 해류와 아프리카 대륙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장소이기에 대기가 불안하고 날씨가 급변하기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남대서양의 고기압과 내륙의 저기압의 기압차 때문에 발생하여 갑자기 불어오는 강력한 남동풍을 케이프 덕터라고 하는데 이 강한 남동풍은 바다 위의 습한 공기를 테이블 마운틴 정상부로 밀어 올려 냉각되고 응결되면서 안개와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정상부를 구름을 덮어놓은 듯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구름의 식탁보, 즉 tablecloth of clouds라 합니다. 멀리서 구름의 식탁보를 바라보면 아름답기 그지없으나 실제 그 한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짙은 안개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기온마저 급락하고 강렬한 폭풍과 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에 테이블 마운틴을 찾기 전에 기상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케이블카 공식 홈페이지인 www.tablemountain.net에 확인해 보면 실시간 기상과 정상부에 설치된 웹캠을 통해 파노라마 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생각보다 일찍 멈추니 마지막 운항 시간을 꼭 확인해야만 야간에 걸어서 내려오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마운틴은 지질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로 약 6억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 중 하나입니다. 약 6억 년 전 테이블 마운틴의 바닥층은 지각 깊숙이 있었으며 그 위로 수백만 년 동안 강호수 얕은 바다에서 퇴적된 모래 진흙이 쌓이고 압축되어 규암과 사암으로 변성되었습니다. 약 4억 5천만 년 전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수평으로 퇴적된 퇴적물이 행압력을 받아 휜 상태를 뜻하는 습곡이 대규모로 발생한 케이프 폴드 벨트가 동서로 길게 만들어졌으며 테이블 마운틴도 케이프 폴드 벨트의 일부입니다. 3억 5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무른 부위는 비와 바람에 침식되었으나 테이블 마운틴을 구성하는 규암과 사암은 비교적 단단하여 침식을 견뎌내는 능력을 뜻하는 침식 저항성이 높았기에 마치 책상처럼 남아있고 가장자리는 풍화된 것입니다.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명칭은 케이프타운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와이오밍에도 있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에도 존재합니다만 미국의 콜로라도, 호주, 빅토리아의 테이블 마운틴만이 지질학적으로 유사한 구조입니다. 테이블 마운틴을 방문하는 방법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법과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서 가는 경로는 크게 플래트클립 고르지, 스켈레톤 고르지, 인디아 벤스터 세 가지로 난이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 대중적인 경로는 플래트클립 협곡으로 약 3km의 거리를 2시간 정도 걸어 올라야 합니다. 가파르지만 가장 간단하고 경로가 잘 표시된 등산로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사전 예약과 현지 구매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나 현지에서 구매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가능하면 예매가 바람직합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하지 못할 때도 많으니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360도 회전하며 올라가고 내려가기에 경치 좋은 곳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프타운 시내의 대표적인 명소 간 거리는 V&A 워터프런트에서 보캅까지 1.5km, 보캅에서 테이블 마운틴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5km 거리지만 걷거나 버스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택시와 우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한 가이드 투어겠으나 편리하고 좋은 만큼 저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않을 것 같다고 했냐면 가격이나 코스 등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남아공을 여행하는 자유여행자 중 많은 사람은 여행 초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여행의 난이도 측면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된 경우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은 자유여행자는 국내외 모든 경로를 통해 현지 정보를 거의 다 수집하고 확인한 뒤 출발합니다. 그래서 현지 정보를 얻기에 유리한 한국인 운영 업체라 해도 가성비가 떨어지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이 보장되면서도 가성비 높아 자유여행자에게 최적화된 시티 사이트시잉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시티 사이트시잉 버스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코스는 케이프타운 시내 2개의 경로와 와이너리 투어, 희망봉 투어가 있습니다. 나는 대표적인 코스 3개를 모두 이용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만족했습니다. 3일 동안 테이블 마운틴 케이블카 왕복 티켓이 포함된 시티 투어 레드 코스 5.5만 원, 와인 투어 5만 원, 공원 입장료가 포함된 희망봉 투어 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티 투어는 30분 간격으로 동일 코스로 버스가 다니기에 한 장소를 여행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와인 투어와 희망봉 투어는 가이드와 함께하기에 불편함이 없었으며 안전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여행을 계획하는 자유여행자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시티 사이트시잉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명 이상 동행하여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이보다 저렴하게 여행할 수는 있겠으나 남아공에 우려되는 치안을 고려하면 저는 추천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희망봉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